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탄수화물 자꾸 멀리하라 그러면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참 짜증도 나고 맛있는 게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이제 오해가 있는데 저는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과당을 피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직격탄을 날리는 게 과당이에요.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되니까 지방간의 원인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뱃살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이 과당이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길 걸어 다니고 육체노동이 많았던 시절에 과일은 보약이고 건강식이었죠.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그러니까 빵 먹고 떡 먹고 포도당이 넘쳐나는데 거기에 과일까지 먹어.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과당은 어떻게 가죠? 간에 지방간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당을 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과당이 제일 많은 게 설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 또는 초가공식품의 주요 원료가 액상과당, 설탕, 이런 당류란 말이에요. 이런 당류가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라는 거지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은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내 신체 활동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의식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많이 걸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탄수화물 먹어도 돼요. 그런데 차 타고 차로 다녀서. 이동하고 헬스클럽을 간다고 해도 또 뭐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옷 갈아입자마자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드라마 하나 켜놓고 시속 4km로 천천히 걸으면서 보고 그 다음에 차로 이동해서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1시간 운동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고 중간에 빵 먹고 떡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잉여가 너무 네. 넘치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줄여야죠. 그러면 어떤 탄수화물을 줄여야죠? 몸에 나쁜 탄수화물을 줄여야죠. 그래서 제가 설탕, 밀가루를 피하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신체 활동도 많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뭐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그러면 애들을 키울 때부터 이 입맛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이유식을 할 때 처음에 죽 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과일을 갈아서 줄 때부터 얘네들이 단맛을 알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꾸 단 것을 찾게 되는데 당을 좀 멀리할 수 있는 걸 어느 나이 때부터 시켜야 이게 절제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밥은 중독이 안 되잖아요. 쌀밥은 또 중독이에요. 그렇지만 뭐 쌀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잖아요. 네. 보리밥 먹으면 되고. 네. 근데 밥은 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과당이 없어요. 네. 우리 물엿 과당이 없어요. 오호.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들은 단맛을 내는 건 똑같으나 중독으로 안 가요. 그런데 과당이 들어있는 것들은 중독으로 가요. 대표적인 게 설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맛 중독은요, 중독은 똑같아요. 점점 더 강한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더 달아야 되는 거예요. 난 너무 달면 정신이 없던데. 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 단맛을 느끼는 강도가 우리랑 달라요. 아, 어떡하죠? 더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특징이 일찍 빠질수록 헤어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강한 걸 찾게 되고 끊이면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단 거를 찾는 이 습관으로 가다 보니까 요즘 외식하면 어때요? 젊은 애들 잘 가는 식당 가면 단짠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를 차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밥하고 고기를 시켰는데 저는 밥을 나중에 먹고 채소와 고기를 먼저 먹거든요. 고기를 씹는 순간 너무 단 거야. 고기가요? 그러니까 양념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젊은 애들은. 아, 양념고기를 시켰군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지금 단순히 청량음료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누가 봐도 설탕 음식이라고 하는 것 말고도 일반 식사에서도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당이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당뇨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20, 30대 당뇨 환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발생 연령이 낮아졌다는 건 뭐죠? 훨씬 어린 나이에서부터 위험에 노출돼 당 있어요. 중독이 된 거예요.
유해한 음식에서 아이들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24시간 밀착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바깥에서 애들끼리 뭘 먹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또 혼자 있으면 배달을 그렇죠. 막 시켜 먹고요. 그리고 식품 가공업계에서는 중독에 빠질 수 있게끔 고민하고 식품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탕도 당연히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는 중독성 음식이지만 설탕에 소금과 지방이 들어가잖아요. 쾌감 중추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나쁜 게 세 개가 뭉치면. 그러니까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면 소금의 짠맛을 설탕이 가려주고 또 소금이 설탕을 더 달게 만들어줘요. 맞습니다. 저도 나물이 짜진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 설탕을 엄청 넣었던 아주 어렸을 때 발견한 방법이었습니다. 박용우 원장님께서 절대 드시지 않는 음식이라면? 과당. 사실 절대 안 먹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하려고 하죠. 근데 뭐 우리나라 음식들이 사실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설탕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이제 무침이나 설탕이 필요한 음식을 만들 때는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쓰고 꿀은 설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당으로만 돼 있다면서요? 아니에요. 포도당과 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꿀은 설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밀가루 음식 빵이나 면이나 이런 종류들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냉면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밀가루에 이제 글루텐이라는 그 성분이 이제 소화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게 되면 장에서 이 장벽을 좀 느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장내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라든지 내 독소라 그래가지고 유해한 박테리아가 내는 이제 그런 물질들이 그 느슨해진 틈을 타고 몸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밀가루가 주는 그런 효과가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세 끼 밀가루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체질. 네, 어떤 사람은 어쩌다 먹었는데 다음날 몸이 퉁퉁 붓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비만 치료를 하면서 겪어본 바로는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밀가루의 민감성이 좀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에 조금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건데 이 밀가루 음식의 특징이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요. 엑솔핀이라고 하는 그 몰핀과 유사한 작용을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쫄깃쫄깃 칼국수, 네. 쫄깃쫄깃 수제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 몸이 밀가루를 잘 받아주는 몸이면 상관이 없으나 그런 몸이면 어쨌든 좀 줄이거나 끊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음식들을 안 먹어버릇하면 안 먹을 수 있는데 한 번 입에 대면 또 계속 땡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용우 다이어트를 한 달만 하라고 할 때 설탕 밀가루를 끊게 하거든요. 끊어봤을 때 피부 트러블도 없어지고 속도 편안하고 몸이 안 부어. 이런 사람이면 밀가루에 민감성이 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안 먹었더니 그런 변화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한 달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적게 줄여야죠. 먹는다는 거죠. 네. 과당은 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소주에 과당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당 제로 소주라는 그런 상품이 얼마나 넌센스냐는 거죠. 소주라는 것이 이제 주정을 희석해서 만들었는데 맛이 안 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과당을 살짝 넣어가지고 그 과당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근데 과당이 더 나쁠까요? 알코올이 더 나쁠까요? 당연히 알코올이 나쁜데 과당은 요만큼 넣었던 거를 제로입니다. 아니 과당의 유해성을 사람들이 알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상술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알코올이 그만큼 들어간 게 훨씬 나쁘지 거기에 과당 요만큼 넣었다가 그걸 제로로 했다고 마치 그나마 건강한 소주인 척 그렇게 위장을 해버리는 게 얼마나 얕은 상술이에요. 과당은 철저히 피하시면서 술은 드시는. 네. 그러니까 술로 과당 붙지 않게 몸에 해로워요. 술도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이고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간에 기름이 낍니다. 과당과 똑같이. 그러면 술하고 과당을 안 먹어야 지방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생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그래도 행복을 추구하고 네. 삶의 질을 좀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어울려야 돼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내향적이고 샤이한 사람들은 술에 힘을 빌려야 된다. 알코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에 해로운 걸 알겠어요. 지방간의 원인인 걸 알겠어요.
근데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술 이외에 몸에 나쁜 걸 아예 끊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과당을 끊은 거예요. 술은 일주일에 한 먹으려고. 번 얼마나 드세요? 꽤 마시죠? 1년에 한 달만 빼고 거의 다 네. 드시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고 참 하는 거 보면 정신적인 그런 즐거움을 꽤 주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양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술로 조금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또 양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보한 게 이제 과당. 그래서 설탕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양보하는 게 그래도 간에게도 휴가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간이 충분히 쉴 수 있게끔, 뭐 과당은 원래 안 먹었으니까 거기에 술도 끊고, 간이 충분히 쉬기 위해서는 간에게 쓸데없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아미노산, 양질의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더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잠을 충분히 자면서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들이 휴식을 취하니까 그런 노력으로 한 달 동안 간을 애기간으로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일을 시켜도 제가 덜 미안하니까요. 술은 어떻게 드세요? 우유 좀 드시고 시작하세요? 안주를 드세요? 저는 일단 빈속에 술을 안 먹습니다. 아, 그 짜릿한 기분은 또 포기를 하시는군요. 네. 위장관에 음식을 채워놓고 술을 마셔요. 어허.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음주 문화를 보면 작정하고 마시는 날은 저녁 식사 때부터 돌잖아요. 그렇죠. 참아요, 그때는. 네, 위에 그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길게 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빈속에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하고 더 이상 술을 빨리 취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빨리-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급하게 마셔야죠. 급하게 네. 마시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숙면을 취하셔야 되지만 이게 즐거워서 밤이 좀 길고 싶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되죠.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식으로 배를 좀 채워놓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2차로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아하. 이미 1차에서부터 취했던 사람들과 내가 상대해야 되거든요. 네. 나는 이미 위장관에 음식이 가득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낮은데 그때부터 상대하게 되면 쉬워지죠. 대신 그 뒤치다거리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술을 끊을 때 이제 어쩌다 술자리에 가게 되면 그분들 집에 다 태워 그렇죠. 집에 마무리를 보내주고 해줘야 집에 되니까. 가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안주도 같이 드세요? 당연하죠. 식사를 하신 다음에도 네. 그럼 칼로리가 너무 높아지지 않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몸에 좋은 안주를 먹으려고 노력하죠. 예를 들면 생선회. 생선회 고급입니다. 아니, 귀한 나의 몸에 좋은 음식을 채워넣어야죠.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안주가 황태. 황태, 먹태. 네, 먹태, 황태 좋아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뭔가 거기에 인위적인 걸 가미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황태를 저는 좋아합니다. 끝으로 저희 의사친 독자분들에게 하신 말씀, 당부 말씀 있으면 좀. 아니, 제가 이제 의사의 말을 따르되 의사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저도 건강 전문가지만 평생을 건강 모범생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건강 노하우를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겠어요.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건강이 따라 주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건강을 찾기 위한 나만의 방법. 저 같으면 이제 한 달 동안 술 끊고 이제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몸에 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땅콩 버터 또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콩 버터에는 버터가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버터라는 이제 단어에는 포화지방 덩어리인 네. 기름만 이제 떠올리게 되잖아요. 땅콩 버터는 그런 버터는 아닌 거죠. 아니지만 이 땅콩 안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을 가지고 그렇게 꾸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콩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포화지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식물성 유지를 넣거나 포화지방이 들어가야 꾸덕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땅콩 버터가 100% 땅콩만 가지고는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일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소비자의 입맛을 잡기 위해서
설탕과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어허.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터보다는 장점이 많죠. 포만감도 주고 기름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기름이 포화지방이 아닌 불포화지방, 특히 이제 오메가9이라고 그러는 올레인산이 풍부하니까 오메가9 지방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염증도 줄여주고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터를 먹느니 내가 빵에다가 발라 먹을 거야. 그러면 땅콩 버터를 발라 먹는 게 훨씬 낫겠죠. 포만감도 주면서 좋은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 식이섬유도 있고 이러면은 뭐 장점이 많죠. 땅콩 버터를 얼만큼 먹어도 되는 건지요? 땅콩 버터도 기름 덩어리니까 50%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죠. 아, 칼로리가 높으니까 빵 한쪽에 조금 발라 먹는 것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이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또 뇌에서 보상회로가 작동하면서 더 먹어야 된다라는 신호가 나오니까 한쪽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먹다 보면 아무리 좋은 땅콩 버터도 양이 많아지면 칼로리 과잉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건강한 음식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땅콩 버터를 식빵에 발라 먹을래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식빵을 뭐 대여섯 쪽을 먹었다. 이러면 그러니까 다른 건강식을 그 정도 칼로리로 먹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이게 건강한 식단이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땅콩 버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했는데요. 어떤 지방산인 거예요? 오메가9 지방산인데 네. 이 오메가9, 그러니까 올레인산이 땅콩에만 많은 게 아니고 올리브오일에도 네. 풍부하고 아보카도에도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땅콩 버터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샐러드 먹을 때 올리브오일을 좀 많이 뿌려서 먹는다든지 아보카도를 먹는다든지 하면 이게 몸에 좋은 오메가9 지방산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땅콩 버터만 고집하지 말고 오메가9이 풍부한 다른 건강한 음식들도 함께 챙겨 먹거나 아니면 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식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트에 가면 뭐 땅콩 버터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노안도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깨알 같은 걸 이렇게 보자 보면 100% 땅콩만으로 만든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그냥 땅콩을 씹어 먹는 게 낫지 않나. 오, 좋죠. 그게 난데 왜 버터가 이렇게 유행인 거죠? 왜냐하면 빵을 그냥 버터보다는 땅콩 버터에 발라 먹는 게 건강에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먹는 거지 땅콩 버터 자체가 건강식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땅콩 버터가 너무 유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 병을 샀어요. 네, 사과에도 발라 먹고 해보다가 너무 종류가 첨가물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장사 속들이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유행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 유행, 한때 뭐 레몬수가 유행을 탄 또 적도 한참 있고 레몬에다가 애플 사이더 비니거도 네. 유행을 탔었고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등장해서 셀럽들이 그걸 쓰게 되면 또 금방 또 퍼지겠죠. 근데 이제 또 뭐 시나몬 또 타서 마시고 그러면 그런 유행 음식의 특징이 뭐죠?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지잖아요. 왜 사라지죠? 막상 해보니까 뭐 특별하게 다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건강에 좋고 정말 내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체험한다면 그냥 유행으로 끝날까요? 계속 하겠죠. 근데 유행으로 끝난다는 거는 다 고만고만 하니까 유행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콩 버터를 하루에 한 2스푼 정도 우리가 맨날 먹는다. 그러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난 일부러 매일 2스푼씩 먹을래. 한동안은 그 코코넛 오일도 예, 그러니까. 스푼으로 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건강을 들기름을 또 한 숟가락씩 드시는 분들 건강을 있어요. 생각해서 먹는다면 차라리 들기름을 2스푼 드시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냥 그 비빔밥도 아니고 그냥 맹으로 먹으려니까 나는 진짜 아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스푼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땅콩 버터는 입에 넣어서 뭔가 이게 맛있으면 맛있어. 계속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스푼으로 끝날 수 있는 음식을 매일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들기름을 드세요. 지금까지 참 비만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비만하신 분들을 보면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제가 정말 이 복잡한 질병인 비만을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만성 스트레스가 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결과물이 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쌓아두어서 만성이 돼버리면 이제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건데, 이 만성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천성이 착하고 뭔가 내가 그냥 삭혀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그거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달달한 음식을 찾게 되고, 이러면서 살이 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을 빼서 다시 비만해지지 않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챙겨야 되고 조금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이걸 생각해야 다시 살찌지 않는 몸이 됩니다. MZ세대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자기들을 알뜰하게 챙기는 세대 아닙니까? 요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술도 지금 많이 안 먹죠. 네. 그다음에 뭐 젊은 친구들이 연속혈당 측정기 차고 다니면서 식후혈당 관리한다 그러죠.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지만 이게 한때 유행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알게 모르게 설탕 중독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에사비라든지 또는 땅콩 버터를 찾고 연속혈당 측정기를 찾는 건 뭐예요? 결국은 혈당이 무섭고 혈당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 설탕이나 밀가루를 끊기는 싫어. 이걸 먹으면서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지금 뭐 에사비니 땅콩 버터니 연속혈당 측정기인데, 근본적으로는 설탕 밀가루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노력을 조금 신경을 쓰고 실천을 해 봐야 되는데, 평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달만 해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한 달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줘요. 한 달만 설탕을 끊어도 몸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단맛을 끊잖아요. 안 땡겨요. 그래서 20대, 30대 여러분들도 박용호 다이어트, 이거 한 달 해봐, 끝나고 다시 또 먹으면 또 살찔 텐데. 아니, 계속 망가지는 것보다는 한 달이라도 다시 잠깐 건강해졌다가 망가지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성 남성들이 근육을 위해서 간편하게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단 말이에요. 하루에 막 2병씩 그렇게 마셔야 되는 쉐이크가 간에 부담이 없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물론 단백질을 과량으로 섭취하는 거는 간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단백질이 이제 질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콩팥으로 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하고 콩팥에 무리를 주는 건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단백질을 많이 먹는 직업군이 있죠. 바디빌더. 그렇죠. 이런 운동선수. 네, 운동선수들은 일부러 단백질을 보충제를 통해서 챙겨 먹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통 먹는 양이 우리가 먹는 단백질 양의 한 2배 정도 돼요.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단백질 필요량은 내 몸무게 곱하기 0.8이에요. 그리고 성장기에 있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 골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 거는 1 내지 1.2.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근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내지 1.5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무게 곱하기 1.5g 이상 더 먹어도 되나요? 더 먹어봐야 근육은 더 안 붙어요. 그러니까 1.5까지는 먹는 양에 비례해서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 이상 먹게 되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맥시멈 2.2까지는 그래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자기 몸무게 곱하기 2로 먹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백질을 그 정도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가고 콩팥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러한 질문이 정말 근거가 있으려면 이 바디빌더들이 다 간질환이나 나중에 혈액투석을 받는 상태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가루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으로만 먹어서는 그만큼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루를 통해서 그렇게 먹지 않으면 그 양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이런 큰 통으로 된 가루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가루라는 단백질을.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굳이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마다하고 나는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가루로 섭취할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단백질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맞아요. 온통 탄수화물 음식이지. 맞아요. 그리고 단백질 음식 먹으려고 보면은 탄수화물이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단백질 음식을 찾아 먹기 위해서 생선구이를 찾아 먹었지만 결국은 밥도 한 그릇 먹게 되고 그렇죠. 그 생선구이를 한 개를 다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눠서 먹게 되니까 조금 아쉬운데 그럼 그 부족한 만큼을 보충제 형태로 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뭐 하루에 단백질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먹겠어라고 욕심을 부려서 쉐이크를 먹는 거는 득보단 실이 더 크겠죠. 그리고 음식으로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포만감을 느끼는 게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 없고 성공 안 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공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도 보면 입금 전, 입금 후가 다르고 어떤 무슨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또 끝나고 나면 쪄 있고 이게 가장 힘든 게 정말 힘들어요 아니겠습니까? 네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생을 건강을 잘 유지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사람들은 알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딱 끊고 그렇지. 설탕, 밀가루 아예 끊어버리고 유기농 채소에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 매 끼니 잘 챙겨 먹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요가, 명상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살면 평생 정말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겠죠? 없어요. 아니 그렇게 들어본 살고 적. 싶을까요? 그러면 진시황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욕망과 싸워야 돼. 그런 그 욕구를 절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맛집이 곳곳에 있고 그다음에 입에 음식을 넣으면 사르르 녹고 내 뇌에 어떤 그 행복감을 주는 이런 음식들이 도처에 즐비해 있는데 그 안에서 독야청청 나만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거 멀리할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요요는 지금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온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제 그런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잖아요. 치료받고 있는 거 맞나요? 뜬금없죠. 치료는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고지혈증 약을 맞습니다. 먹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아니고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합병증으로 가니까 합병증으로 가는 걸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를테면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치료가 된 거잖아요. 그럼 비만의 치료라는 게 가능할까요? 독한 관리일까요? 사람은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 독하게 마음 먹어서 체중이 돌아왔는데 네, 평생을 그렇게 독하게 살면 가능하겠죠. 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관리의 관리.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살 빼야 또 찔 건데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시 찔 거지만 그래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뺐다가 다시 찌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나빠질 거 그냥 이대로 살래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단은 내가 조금 노력해서 하기 싫은 운동도 억지로 하고 좋아하는 빵도 잠깐 끊고 그래서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으면 이건 치료거든요. 네. 다시 건강해졌으니까 치료를 했지만 우리가 감기 치료를 한다고 평생 감기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해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치료에 성공했지만 또 나를 유혹하는 이 환경 안에서 야금야금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빠졌을 때 짧게 노력해서 다시 내 몸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나빠지게 되면 계속 실수 없이 나쁜 길로 갔던 사람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박용우 다이어트거든요. 그렇죠. 저는 1년에 한 2달 좀 고생해라. 저는 한 달. 한 달. 네. 그러니까 한 달만 지금 내가 얘기했던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들이 막상 실천하기 쉽지 않다면 한 달만 해보자는 거죠. 그럼 한 달만 해도 내 몸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거든요. 건강한 간은요, 남에게 간 이식을 한다고 70%를 떼어내줘도 12주 이내에 자기 모양을 되찾거든요. 이만큼 재생력, 회복력이 뛰어난 간을 우리가 언제 쉬게 해줬죠?
그러니까 술과 설탕만 끊어도 지방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한 달 정도만 술하고 설탕을 끊으면 간이 빠릿빠릿해지는데 굳이 안 해볼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박용호 원장님의 어떤 수련원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한 달을 끊는다는 것도 독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뭐 살이 찌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잘 쪄요. 제가 30대 후반까지 계속 체중이 늘었었거든요. 뭐 애주가인데다가 맛집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살을 뺀 게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래서 미국에서 살을 빼갖고 왔는데 또 쪘겠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은 제 나름대로의 체중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선에 도달하면 무조건 다시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저하고 거예요. 같군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주장하는 내 몸 혁명 책에 나오는 4주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내 몸에 적용한 이후부터는 사실 그런 여유가 없어졌어요. 어허. 그렇지만 나는 그 체중에 도달하지 않아도 1년 중에 한 달은 다시 내 몸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실천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십수년째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장님, 한 달이면 됩니까? 1년에 한 달? 한 달이라는 기간은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져서 끌어오기에 적합한 달이라는 거죠. 네. 제가 해봐도 2달, 3달은 길어요. 근데 한 달은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해보잖아요. 몸이 막상 시작해서 해보니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한 달 후에 내가 한 달 동안 이제 하기 싫은 운동 일주일에 3번, 4번 했고 잠도 억지로 청해가지고 7시간 이상 잤단 말이에요. 몸이 정말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이제 건강해짐을 느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야금야금 나빠지긴 하겠지만 내가 이미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싶은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